중학생 되면 괜찮아요. 그치? 아직도 멀었어. 아직 두 번째 어린이는 초등학생도 안 가, 초등학교도 못 갔단 말이야.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큰 오빠야도 있단다. 니들이, 걔네는 지들이 다 큰 줄 알아. 다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진짜 판 구조론에 가봅시다. 판 구조론은 지구의 겉부분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그 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제각기 방향도 다르고 빠르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판의 경계, 이 판들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했지. 세계지도 쫙 펴놓고 거기다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막 점 찍어. 지진대 막 이렇게 부르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막 점을 찍었대. 화산대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맨날 같은 동네에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판 구조론 우선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 할까요? 얘가 지각이고요. 얘가 바다예요. 여기가 대륙. 조금 더 그죠?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인 걸로 할게. 그러면 원래는 지각이 한 5km에서 35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멘틀이라고 하면 멘틀이 290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자, 그러면 판은 어디까지를 말하냐? 어디까지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판은 말입니다. 어디까지? 더하기? 그렇지. 지각 더하기 멘틀 상부까지.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100km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판 또는 암석권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한 400km까지는 뭐라고 부르죠? 그죠? 생각 안 나죠? 자, 여기 요만큼을 판이라고 불렀어요. 암석권이라고 암석권이라고 불렀고,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그리고 여기는 연약권이라고 부르죠. 자, 연약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여기서 멘틀의 대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 대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이 함께 움직여 무슨 일이든 벌어졌다였어. 자, 그런데 판이 우리 구별은 하셔야 되잖아요. 대륙판이랑 해양판으로 나뉘죠.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대륙판은 주로 어떠한 암석으로 돼 있어요?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 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 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륙판은 두꺼운 편인데 밀도는 작은 편이고, 해양판은 두께가 얇은 편인데 밀도는 큰 친구죠. 그 이유가 이제 주 성분이 그래서 그래. 화강암이라서 그렇고 현무암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성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밀도가 우리가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러한 구조를 가진 판이 여러 개이고, 그 여러 개의 판이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뭔 일이 벌어졌대. 그 판의 경계에 몇 가지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3가지. 그 중에 선생님이 발산 경계부터 해볼게요. 한 판에 다 쓰고 싶어요. 한 판에 다 쓰고 싶습니다. 자, 발산 경계는 발산이 뭐야?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렴은 한 지점으로 들어오는 걸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산은, 그죠?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뭐 하는 거? 멀어지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발산 경계는 판이 멀어지는 경계인데,
왜 멀어지게 됐냐면 하필이면 그 경계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뭐 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멘틀 상승부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멘틀이 상승해서 이제 상승을 해서 판을 만났는데 판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판이 있는 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지다 보니까 판이 멀어지면서 양쪽으로 당기는 장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멘틀 상승부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나가서 뭐한다? 새로운 판을 생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발상경계하면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발상경계의 공통적인 특징 플러스 나타나는 지형, 지각변동은 뭐가 있지? 실제 어떠한 지형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개였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되게 두꺼운 대륙이 있어. 대륙판이 있어. 대륙판. 근데 여기 하필이면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을 이렇게 하네? 이 판이 어떻게 이 대륙이 어떻게 될까? 서서히 찢어지겠죠. 이렇게 두꺼운 찰흙을 하나 손에 이렇게 들고 내가 양쪽으로 당긴다고 상상하면 돼. 찢어지잖아. 별 수 없어요. 얘가 찢어질 건데 이게 뭐 찢어진다고 예쁘게 이렇게 칼로 자른 것 마냥 짠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손으로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덕지 이렇게 찢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대륙판인데 아니면 해저 위로 드러나 있는 지형이야. 근데 이 멘틀 상승 때문에 찢어지는 중이야. 그러면 얘는 적어도 이 안에 해수가 채워져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륙으로 나와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냥 맨 대륙이 찢어지는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색으로 할까? 자, 노란 분필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큰 판이 찢어지는 중이니까 이게 열지어서 줄줄줄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열곡대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하다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서 계속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가운데 부분이 자, 바깥 해수면보다 낮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수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는 여전히 뭐 이렇게 멘틀 대류가 뭐 하는 중이에 상승하는 중이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중이겠지? 그러면 이 해저에 이제 이 멘틀 상승에 의한 뭐가?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형이 바뀔 건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1년에 1cm잖아, 평균? 그지? 그러니까 긴 세월에 걸쳐서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대륙판이라고 표현 안 하죠. 해저에 있으니까 해양판이 되는 거고요. 해저에 어떠한 지형이 등장하는 거야. 해령이라는 새로운 해저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바닷속에는 해령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뭐 아이슬란드 열곡대라든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든지 열곡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해령이나 열곡대는 어디서 보이는 지형이야? 발상경계에서 보이는 지형이야. 자, 그래서 노란 분필은 나타나는 지형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그 지형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냐. 자,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주황색? 지각 변동은 뭘 볼 수 있나요? 둘 다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요. 그죠? 당연히 지진도 매우 발생하는데 대신 지진은 어떤 종류의 지진이냐? 천발 지진이 발생해요. 얘는 심심하니까 잠깐만 할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고 땅 속의 어느 한 지점에서 꽝 했어. 그지? 그러면 그 진동이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걸 우린 다 뭐라 그래요?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진파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최초로 그 에너지가 폭발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 그리고 그 진원으로부터 수직 위로 올라와서 지표로 딱 드러난 지점을 진앙이라 그래요. 진앙. 그리고 이거는 그냥 관측소 A, B, C 뭐 여기까지도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뭐 이렇게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그냥 관측소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진, 이건 뭐 사담인데 지진하면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어요. 규모는 여기서 폭발한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관측을 하든 규모는 똑같아. 그지? 근데 진도는 결국 그게 흔들해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야.
그러니까 진도는 이 동네랑 이 동네랑 이 동네랑 다르지. 자, 뭐 그런데 그건 뭐 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천발 지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천발 지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진앙으로부터 진원까지의 이 깊이가 얕아요, 천발 지진. 깊어요, 신발 지진. 그 중간 어디쯤? 중발 지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진원의 깊이가 좀 얕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얘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써도 되는 애거든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발산 경계는 판이 멀어지는 경계임에 양쪽으로 당기는 장력을 받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구역인데 판이 생성된대. 그리고 그게 대륙으로 나와 있을 때는 열곡대, 해저로 들어갔을 때는 해령. 뭐가 됐든 둘 다 화산이나 천발 지진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실존하는 예시. 정말로 열곡대가 어딨지?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죠.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어요? 나 세계지도 안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대서양에서 북대서양 정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이 아이슬란드가 해령 지나가는 길에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대신 육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 섬이 찢어지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하나잖아요. 동쪽에 열곡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열곡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할 것이라고 유출을 하는 거 찢어지겠지. 그럼 아프리카는 두 개의 섬나라가 되겠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실존하는 예시들이 있어. 기억을 해주시고 한 판에 다 쓰려고 용 쓰는 중이야.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변환단층 나오는 보존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보존 경계는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곳이 아니에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아요. 판이 그저 어긋나는 곳입니다. 어긋나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원래 해령으로 같이 그려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해령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면 자, 여기 하나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또 해령이 있는 거야. 그치? 여기 또 이렇게 해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 판하고 요 판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고 어긋나는 경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이 판하고 이 판 사이 뭐 이상한데 그림이? 여기 이걸 안 그랬구나. 자, 여기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긋나는 경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다라고 할게요. 위에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흔히들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지 왜? 해령, 변환단층, 해령, 뭐 변환단층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그림 많이 봤죠? 그죠? 여기가 뭐인 거야? 해령인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의 칠판 뒤쪽은 멘틀대로 상승부. 그죠? 요 지점의 칠판 뒤쪽은 멘틀 대륙이 상승하는 중인 거고 그럼 여기서 생긴 새로운 판은 양쪽으로 멀어진다면서요. 네? 여기서 생긴 새로운 판은 양쪽으로 벌어진대요.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봐도 어긋나는 데가 생기잖아요. 누가 봐도 어긋나는 데가 생겨요. 이 구역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보존 경계라고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의 이름은 변환단층. 여기서 보여지는 지각 변동은 지진, 화산은 없어. 그치? 천발 지진. 그러면 꼬라지를 보니까 해령 따라 다 있겠네. 변환단층은 그치? 해령의 수직으로. 해령의 수직으로 변환단층은 따라다닐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령 따라다니니까 바닷속에 있을 거 아니야. 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유일하게 육상으로 드러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죠. 네, 산안드레스 단층.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재난 영화겠죠? 네.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외국 배우가, 외국에 그 우리나라의 마동석 느낌의 아저씨 하나 있어. 너도 얼굴 보면 알 거야. 되게 좀 코믹한면서도 이렇게 워낙에 몸이 좋으셔서,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저 동네에 이 아저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서 재난을 겪어서 이분이 가서 뭐하는? 구하는 거겠죠? 딸내미가 놀러 갔다가 거시기해서 아빠가 구하러 가는 영화인데 망하긴 했어. 근데 나 맨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지. 근데 조금 과장되긴 했죠, 영화가 당연히.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막 지진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유일하게 얘가 드러나 있는 편한단증에 해당이 돼서 예시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의 수렴 경계. 수렴 경계는 예시가 너무 많아서. 자, 수렴 경계는 아까 한 지점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 지금 판이 어떻게 되는 거? 가까워지는 거. 판이 가까워졌어. 그럼 꽝 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치? 그러다가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결국 둘 중에 둘 다 뒤지든 한 놈이 뒤지든 뭐 한다? 판이 소멸하는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은 행압력이라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멘틀이 뭐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발산하면 뭐 그냥 열국대나 해령 대륙에 드러나 있는 거 바닷속에 이 정도의 수준인데 수렴 경계만 예시가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충돌형, 하나는 섭입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충돌형의 가장 큰 특징은 얘가 지금 결국 판이 가까워져 부딪히는 거잖아. 근데 부딪힌 두 놈이 밀도가 비슷한 애가 부딪히는 거야. 밀도가 비슷한 애가.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두꺼운 두 대륙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하강부에서 꽝 하고 만났네. 그럼 원래 밀도 차가 누군 크고 누군 작으면 그냥 큰 놈이 작은 놈 밑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밀도가 유사해. 그런데 심지어 열나 두꺼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계속 만나서 어떻게 된다? 찌그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워낙에 두꺼우니까 찌그러지면서 올라가. 이 산맥을 뭐라고 불렀죠? 네, 습곡산맥. 이름은 습곡산맥. 자, 그럼 이 습곡산맥의 특징. 누가 뒤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판이 소멸되는 곳이긴 해. 자, 여기서 특징. 어떠한 지각 변동을 볼 수 있나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근데 화성 활동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화성은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 마그마가 생겨요. 근데 화산은 그 마그마가 나가는 거. 이게 너무 두꺼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는 분명히 이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시 나눌 수 있으면 되고, 실존하는 예는 뭐가 있죠? 어디 있을까? 실존하는 예시 뭐 있죠? 이름은 외우셔야죠? 히말라야. 얘 하나밖에 없어. 그죠? 예시가. 히말라야 산. 인도 대륙하고, 이제, 원래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중국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유라시아 판하고 꽝! 했는데, 하필이면 두꺼운 두 판이, 두꺼운 부위가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두꺼운 부위가 만나서 그 지점에 어마어마한 습곡산맥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섭입형이 있어요, 섭입형. 근데 또 치사하게 섭입형은 두 개지, 다시? 자, 하나는 이렇게. 여기가 멘틀 하강부인데, 하강부. 여기가 하강부인데. 이렇게 와서 이제 만났을 거 아니야, 꽝? 근데 하필이면 이쪽이 대륙판이고, 이쪽이 해양판이야.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훨씬 밀도가 크니까, 밀도가 큰 놈이 작은 놈 아래로 너무 두꺼워. 이렇게 섭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면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소멸해 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섭입대라고 하는 거야. 밀려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여기 이 깊은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해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해구를 기준으로 해양판, 대륙판, 그지? A판, B판, A판이 밀도가 크다. 큰 놈이 작은 놈 아래로 들어가. 그래서 결국 지진 화산이 빈벌한 판은 밀도가 작은 판이야. 이쪽 판에서 이게 올라가서 화산 만들고 지진 만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섭입대라고 하는데 이 섭입대의 특징은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걔가 빵빵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올라가서 만든 섬들이 줄지어서 생겨요. 이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생겨. 얘 이름이 뭐야? 호 모양이, 이 해구가 이렇게 생겨서 얘도 같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 모양이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하죠. 해구 옆에 호상열도. 대표적으로 일본 해구 옆에 일본 열도. 필리핀 해구 옆에 필리핀 열도. 그죠? 걔네가 다 이 호상열도, 여기서 올라가는 이 마그마들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고,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지각변동은 천발, 중발, 신발, 화산활동.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활동.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섭입형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안 끝났죠? 자, 근데 만약에 해구 옆에 이 섭입된 이쪽 모양은 똑같은데 하필이면 지금 여기까지가 대륙이고 여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여기 섬이 생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대륙이 이 해구랑 되게 가까워. 예를 들면 이 섭입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 대륙이 이렇게 와 있어. 그리고 이게 바다야, 이렇게. 그리고 여긴 똑같이 해구야. 그럼 해구는 똑같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섭입대도 똑같이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빵빵 해야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 위에가 엄청 두꺼운 대륙이야. 그리고 얘는 여전히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요. 이것도 무슨 산맥? 이것도 똑같이 습곡산맥. 그럼 질문, 이 습곡산맥하고 이 습곡산맥의 차이점은? 빵빵빵. 얘는 화산활동 잘 안 하잖아요. 얘는 해요. 섭입대는 원체 마그마가 대단하십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는 나타나는 지형은 얘랑 똑같아요. 천발, 중발, 신발 다 하시고요. 화산활동 빈번하시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섭입형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해구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해구가 있으면서 옆에 뭐가 있으면 무조건 섭입형이야. 그래서 여기 습곡이랑 여기 습곡의 이제 차이점들을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실존하는 예시 들어볼까요? 아까 해구 옆에 호상열도는 뭐 있었어? 일본 해구 옆으로 일본 열도가 있었고요. 필리핀은 다음 기회에. 자, 그리고 해구 옆에 습곡산맥은 누가 있냐? 저기 남아메리카에 가면 페루, 칠레 해구가 있어요. 그냥 페루 해구라고도 하고 칠레 해구라고도 하거든요. 그 해구 옆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얘는 해구 옆에 습곡산맥의 예시에 해당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이러한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를 말할 때는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신기하게 생긴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일본이 있으면 이쪽에 필리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필리핀이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가 일본, 여기가 이렇게 해구가 있고 이렇게 또 편의 경계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태평양판이고 요거는 유라시아판이고 요거는 필리핀판이다. 그런데 그러면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꽝 해갖고 여기 해구가 생긴 거야. 여기도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꽝 하고 여기 해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나라도 뭐한 지대는 아닌 거야? 지진화선이 안전한 지대는 아닌 거야. 실은 이제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다른 애들이 있어서 좀 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대륙에 비하면 판의 경계에 꽤나 가까운 지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부터 x-까지 깊이에 따른 진원 분포 그래프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x-에서 x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깊어져야지. 그렇잖아. 그지? 이쪽 판이 이쪽 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거야. 왜? 호상열도가 여기 있으니까. 호상열도가 여기 있으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 호상열도가 여기 있으면 x-가 x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섭입대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원의 깊이를 한다면 이쪽으로 해서 깊어져야 되는 거야. 섭입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그래프가 나오면 나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쪽으로 깊어졌어? 아, 그러면 이쪽 판이 이쪽 판보다 밀도가 크네. 그럼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섭입대니까 해구가 모일 것이고, 뭐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 구조로는 원체 우리 통합과학에도 한번 하시고요. 그죠? 2학년 때 올라오셔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번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통째로 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내가 자 발산경계가 뭐야? 라고 물으면 다 나와요. 나 발산경계는 판이 멀어지는 경계이고 생성되는 경계이고 장력을 받았어. 그지? 그러면서 대륙판이 찢어질 때는 열곡대가 나오고 그게 해저로 내려가면 해령이 되는데 해령은 아까 해양조 확장소를 같이 나오면 되지. 해령은 거기서 새로운 판이 새로 생기면서 해저가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져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고지각의 줄무늬가 대칭 이게 막 줄줄 나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쭉쭉 나오면 우리 지질 구조를 배우거든요. 그럼 그때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장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층도 보일 거 아니에요.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아, 장력이야? 그럼 해령에서는 주로 정단층. 그죠? 해구는 횡압력이잖아. 수렴 경계에서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단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는 주로 역단층 또는 습곡까지 이어와야 돼. 그러니까 단원이 끝났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단원에서 얘를 가지고 할 말이 없을까? 뒷단원에서 여기다 얹어서 할 말이 생길 수 있나? 그런 걸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얘는 다시 나오죠? 뒤에 가면 마그마 할 때 다시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기억나?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 이름 뭐야? 요 밑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 얘가 올라가서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한다? 여기 뭐가 생기냐면 안산암질 안산암 아닌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 그리고 결국 현무암질이랑 유문암질이랑 섞여갖고 빵 나가거든요? 나갈 때는 안산암이야. 이것까지 해야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해볼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시간이?